안녕하세요. TBS 기덕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201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예비 수험생들도 마음이 함께 바빠졌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네. 오늘 이제 2019학년도 대수능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요. 네. 2019 대수능은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시험 일자는 2018년 11월 15일로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시험 체제는 이미 발표되었던 2018학년도의 시험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영어의 절대평가가 지속된다라는 것과 네. 한국사 시험이 이제 필수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과 나형 선택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또 탐구는 역시 두 과목 그대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 나머지 시험 문제라든가 문항수라든가 시험 시간도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마 2018에 대비해서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비 수험생들도 수능까지 남은 기간 확인해가면서 대입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오늘 수험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원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당장 내일이 9월 모의고사죠.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잠자리에 든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미니 수능이라고 불리는 9월 모의고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러야 할까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이제 많은 기대를 하겠죠. 보통 이제 6월 시험을 잘 못 본 학생들이 이제 9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9월 시험을 보면 자꾸만 이제 점수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 9월이나 6월을 냈을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 출제 경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점수에 채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EBS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채점을 해보고 내가 무슨 과목이 어떻게 부족할지를 11월까지 준비하는 계기가 첫 번째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시를 쓰는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9월에 나오는 성적이 정시에서 어느 정도 내가 나올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보고 무턱대고 자기가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뭐 서울대 중위권밖에 안 되는데 수시를 뭐 서울대 서성한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너무 무리수를 던지기 때문에 약간 9월 기준으로 정시에서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해보고 수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백선환 쌤께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내일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되면 가채점을 할 텐데요. 네. 그 가채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수시 모집의 자료로 활용될 텐데요. 이제 정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이제 성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정시에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은 충족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이후로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광고기획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2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뛰어난 리더십, 융통성, 현실직시입니다. 희망대학은 서강대 아트테크놀로지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 창의인재 전형, 홍익대 캠퍼스 자율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광고 디렉터를 꿈꾸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내일이 9월 모의고사인데 우리 학생 공부는 열심히 해온 것 같나요? 네, 열심히는 했는데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죠. 네, 내일 긴장하지 말고 꼭 잘 보라고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상담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TBS 상담 몇 년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학생입니다. 사실 이제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한 것 같고요. 되게 재미나게 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정말 이제 뭔가 승부수를 던질 때, 객관적 어떤 지표나 아니면 지금에 있는 비교과 내용들을 봤을 때, 희망하는 대학하고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나 학생에게 제가 상처 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그 말보단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좀 입시 전략을 다시 짜서 정말로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장, 논술 전형은 2장으로, 적성 전형은 3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과 적성 전형 이 세 가지 유형의 전형에 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제시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먼저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나 어머니가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이제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전형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 개 정도는 쓸 생각은 있는데 네. 논술 전형은 저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이과는 원래 수리 논술이잖아요. 네. 근데 수학이 좀 약해서 그것도 좀 힘든 것 같다고 주위에서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이제 학생이나 어머니가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수시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으면서 수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과나 비교과 모두 봤을 때 희망대학이나 희망학과를 지원하는 만약에 우리 학생 같이 동일군에 있는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요. 물론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저도 희망대학, 희망학과 참 보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신다고 하면 대학의 눈높이나 과에 대한 것들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다 공부를 지금 갑자기 해서 뭐 수능 점수가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3학년 되면 사실 비교과 영역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학생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논술도 아까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국어 쪽에는 좀 뛰어난데 수학 쪽은 좀 힘들기 때문에 과를 낮춰서 논술을 지원하시면 과를 좀 낮추시고 최저가 있는데 좀 최저가 높은 대학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 경쟁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적성을 많이 추천한 이유는 뭐 적성이라고 해서 뭐 따로 공부하고 전혀 다른 건 아니고요. 요새 수능 3점짜리 문제 수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수능 공부하고 더불어서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합격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앞서 고려해 볼 전형으로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학생부 종합과 논술 또 적성을 병행해서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겠죠. 또 주말도 잘 활용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또 앞서 어머님께서도 논술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시간 관리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때는 이제 논술과 적성고사, 면접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할 때 시간적인 안배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논술 같은 경우 지금 어머니도 고민하셨던 것처럼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가 갑자기 준비하려면 이제 막막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주 1회 정도로 이제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힘들 경우에는 수능 전에 대학별 고사가 있는지 수능 후에 논술이나 적성고사가 있는지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서 수능 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한 1,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안배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은요,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모두 4등급입니다. 한국사 2등급, 생명과학 1 4등급, 지구과학 1 3등급으로 평균 3.88등급입니다. 4월과 6월을 좀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그다음에 수리 가형은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어도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가장 큰 문제가 4월에 비해서 6월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과에서 정시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수학하고 영어가 백분위가 좋지도 못하고요. 실제 변환 점수나 반영 비율을 봤을 때 또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볼 때 수능 관리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하고 있는 게 탐구에 대한 지표인데 탐구도 아직 관리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성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는 힘든데 거기다 이제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는 수능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과 또 선생님이 추천해 줄 전형의 방향이 조금 달라서 어떤 지원 전략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바뀌게 된다면 우리 학생한테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능 전략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 자연 계열 학생인데 이제 6월 성적 봤을 때 수학 성적이 100분위가 57입니다. 이렇게 성적이 편차가 좀 심하고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좀 결여돼가지고 실제 수능을 잘 보기가 좀 힘듭니다. 또 난이도 조절을 해서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또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전체 100분위가 264입니다. 희망대학 중에 이제 가장 낮은 대학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100분위가 이제 한 332에서 4 정도 되는데 우리 학생하고는 한 70 정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꼭 희망대학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좀 가려면 328점 정도 좀 돼야 되기 때문에 탐구하고 수학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보는 이제 9월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의 100분위가 뭐 60이 안 나오거나 한 65 이하가 나오면 나형으로 돌려보는 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이상은 이제 이하는 가형 나형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과목을 좀 바꿈으로 해서 성적을 좀 올려서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정시에서 조금 더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수학은 한 100분위가 80, 그 다음에 탐구는 적어도 이제 90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구는 기출문제 한 3점 정도만 풀어도 8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관리하시고요. 수시만 노리고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대학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수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작을 4등급으로 시작하냐, 5등급으로 시작하냐, 3등급으로 시작하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꼭 정시 기반을 중심으로 수시를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의고사 전략으로 우리 탐구와 수학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 국어 2.75등급, 영어 4.01등급, 과학 4.23등급, 수학 5.8등급으로 평균 4.22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면은요, 국어는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하락하고 있죠. 수학은 6등급, 5등급, 5.5등급, 6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등급, 5등급, 6등급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학업적 능력에서 이제 대학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학업적 능력입니다. 야, 우리 대학에 와서 우리 학생이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냐? 학생이나 학부형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죠. 우리 애 들어만 보내주면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는데 대학은 그 말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의 성적을 보기 때문에
학업적 능력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데 1학년 1학기 3.77 등급으로 시작해서 3.84 등급으로 다시 내려가고요. 4.53 등급, 4.88 등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평가자가 이제 대학에 와서 아까 대한 학업적 능력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으려는가? 그건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교과 영역이 높은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업적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나 지향성을 보는데 내신이 낮고 비교과가 훌륭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내신 관리가 된 상태에서의 비교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신 관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2학년 1학기 때 4.88 등급, 28 등급으로 떨어지고 2학기 때 좀 올랐다가 다시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대학 측에서 봤을 때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에 대한 좋은 평가를 좀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주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수상 경력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수상 경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5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학생이 되게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그 밖에 학교 활동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생활기록부 외에 이제 다른 내용들을 보고 느껴졌는데요. 이 내용들 자체들이 사실 활동 열거식입니다.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런데, 평가를 할 때는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제 광고기획자 의도로서 이 어떤 학술제나 아니면 그 밖의 행사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선 그걸 했는지,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차후에 이걸 갖고 느낀 점을 갖고 어떻게 이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기술이 돼야 되는데 그냥 쭉 열거만 돼 있습니다. 참여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수상 내용은 전공에 좀 많이 맞습니다. 뭐 교과 경시대회, 동아리 경시대회, 독후감 대회, 뭐 자연과학 대회, 관심 분야에도 되게 우수한 성적을 냈고 또 융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백일장 역사 골든벨 영어 뭐 말하기 대회 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상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함이 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율 동아리 진로에서의 전공 탐색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목적을 갖고 쓰지를 못해서 이쁘게 포장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전공 확장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마감이었고요. 또 전공 지식을 나타내는 독서를 좀 제가 봤는데 양은 좀 괜찮은데요. 희망학과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면 3학년 때 읽었던 뭐 사이언스 인 컬처라는 책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혀 있고요. 좀 약간 자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이 학생이 왔을 때 이 학생의 지적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독서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더 어필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주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주목할 만한 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이고요. 2지망은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학과, 3지망은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2지망에 있는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과입니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세종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과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해주신 과들이 대학이나 뭐 이제 봤을 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죠. 그런데 이제 뭐 서강대는 좀 좋으니까 하고 이제 내가 대학을 좀 낮춰봤을 때 세종대나 뭐 홍대 정도 쓰겠지라고 하는데 이 과들이 사실은 되게 인기가 많고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것만큼 다른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과입니다. 쓸 때 좀 대학 홍대 뭐 봤을 때 이 홍대는 다른 과랑 다르게 자율전공은 따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홍대라는 특성에서의 전혀 다른 대학인데 내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엄청 유명하죠. 예, 서강대에서 상당히 믿는 선도학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조금이나 이제 내신 비율이나 아니면은 활동 중심 비율을 봤을 때 중요한 대학이기 때문에 세종대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세종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자, 예, 그럼 세종대 특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종대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입니다. 창의 인재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 45명, 2년간 경쟁률은 올해 이제 새로 신설됐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선배수 서류 100이고요. 2단계 1단계 70에 면접 30입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인데 전공적인 수학 능력, 아까 이제 내신이나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전공 지향성, 얼마나 내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했는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관심과 노력,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아까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에서는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비슷한 학과 좀 찾아보면 디지털 콘텐츠 학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도 합격자 내신이 2.09 등급입니다. 좀 활동 내용이 부족해서 저는 상향으로 좀 평가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종대에 대한 어떤 특징과 도전 가능성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장래희망이 또 광고의 기획자이고 예. 또 관련 이제 전공들을 좀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좀 심층 면접으로 네.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종대 면접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세종대 면접 같은 경우는 10층 면접으로 되어 있고요. 한 10분 정도씩 진행이 되는데 이제 네. 우선 사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학교에서 준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에서 실시하는 면접에 대한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류와 관련된 진위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라든가 학생생활 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를 한 후에 면접에 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 뭐 1개, 논술도 이제 최저가 높은 전형 2개 정도 외에 이제 적성 전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한 대학 가천대 소프트웨어 적성 우수자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30명이고요. 2015학년도 경쟁률 20.22대 1이고요. 작년에 39.36대 1입니다. 학생부 60에 적성 40입니다. 국어 20문제, 수학 20문제, 영어 10문제로요. 보통 이제 수능 3점짜리 위주로 60분으로 총 기본 점수 240에 400점입니다. 보통 작년도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 합격자들의 전형에서 50문항 중에 합격자들이 40.2개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뭐 학생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16학년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평균 합격자 내신이 3.54 등급으로요. 쪽 한두 개 더 맞으면 불리한 내신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천은 도전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또 다른 추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또 고려대 이제 세종입니다. 그래서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대 세종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 일반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29명이고요. 신설학과입니다. 예, 학업 능력고사 40에 학생부 60입니다. 출제 경향 수학 20문제, 영어 20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80분이고요. 오지선다형으로요. 작년도 지원자 평균이 26.5개입니다. 40개 중에 약간 낮춰진 게 지원자 평균이기 때문에요. 내신은 이제 국수형과 학년 비중 없이 그냥 똑같이 비중을 합니다. 그런데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형 탐의 한 개 영역에 3등급이기 때문에요. 아마 실질 경쟁률은 좀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작년도 합격자 평균 4.3등급이니까 학업 능력 고사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혹시 프라임 대학을 지원하면 네. 훨씬 더 쉬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이건 정주원 선생님께서 답해 네, 주실까요? 다시 질문이. 프라임 사업에 예. 선정된 대학들에 대학을 지원하면. 지원을 예, 한다면 프라임 네. 사업은 사실은 이제 지금 여대 쪽은 사실 프라임 사업이 좀 유리한데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프라임 사업은 또 아까 그 대학 안에서의 또 특수학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프라임 사업을 지원하지 마시고요. 아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대학 측에서 알아봐도 웬만하면은 그 대학을 바라보고서 그 과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그 대학 안에 비슷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과 비슷한 학과를 지원하는 게 오히려 경쟁률 측이나 아니면은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겠는데 프라임 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원 그 대학을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그 대학보다 하나나 두 개 대학 위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논술 전형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네. 이제 아이랑 이제 고민해보고 상의해보려고요.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